우리들이 미처 알지 못했던 영화의 은밀한 매력. 20번째. 혁명은 달팽이처럼.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고 있는 오아시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고 있는 김재석 PD입니다. 네, 요즘 그래도 오늘 다행히 비가 내려서 다행인데. 네, 그래도 굉장히 좀 더운 날씨가 네, 계속됐었죠. 예. 그래도 이게 음력이 빨라서 그런지 조금은 이제 아침 저녁으로 좀 선선해서 좀 다행인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덥지는 않더라고요. 한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이 열대야 때문에 좀 전주에서도 좀 고생을 좀 했었는데. 네. 이 옥천도 열대야가 있나요? 열대야라고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좀 더운 느낌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일단은 얘기하기 전에 처음으로 오늘 얘기가 모터사이클 다이어리라고 해서 체게바라가 젊은 시절 남미를 이렇게 돌았던 7개월 정도 돌았던, 그러니까 여행했던 영화거든요. 그래서 김동률의 출발을 들으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멀리까지 가보고 싶어. 그곳에서 누구를 만날 수가 있을지. 아주 높이까지 오르고 싶어. 얼마나 더 먼 곳을 바라볼 수 있을지. 작은 물병 하나, 먼지 낀 카메라, 때 묻은 지도 가방 안에 넣고서 언덕을 넘어 숲길을 헤치고 가벼운 발걸음 닿는 대로 끝없이 이어진 길을 천천히 걸어가네. 멍하니 앉아서 쉬기도 하고 가끔 길 잃어도 서두르지 않는 법. 언젠가는 나도 알게 되겠지. 이 길이 곧 나에게 가르쳐 줄 테니까. 촉촉한 땅바닥, 앞서간 발자국, 처음 보는 하늘. 그래도 난 익은 길, 언덕을 넘어 숲길을 헤치고 가벼운 발걸음 닿는 대로 끝없이 이어진 길을 천천히 걸어가네. 새로운 풍경에 가슴이 뛰고 별것 아닌 일에도 호들갑을 떨면서 나는 걸어가네. 휘파람 불며 때로는 넘어져도 내 길을 걸어가네. 작은 물병 하나, 먼지 낀 카메라, 때 묻은 지도 가방 안에 넣고서 언덕을 넘어 숲길을 헤치고 가벼운 발걸음 닿는 대로 끝없이 이어진 길을 천천히 걸어가. 내가 잘하고 정든 이 거리를 나는 가끔 그리워하겠지만 이렇게 나는 떠나네. 더 넓은 세상
출발 들으셨습니다. 워낙 뭐 유명한 노래라서 그쵸. 제가 네. 여행 장면 나오면 항상 나오는 노래죠. 맞습니다. 저는 가사가 워낙 좋잖아요. 가사가 좋고 저는 이 가사 중에 이 길이 뭐 가르쳐 줄 거야 하는 그런 대목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저는 참고로 여행을 아이들한테 뭐 학교가 존재한다면 이 여행은 정말 훌륭한 학교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 지금 야후학에서도 몇 개의 여행이 지금 진행 중이거든요. 아, 네네. 근데 이제 이 코로나가 때문에 이거 걱정입니다. 이게 여행을 제대로 떠날 수 있을지. 원래 그 예정대로였다면은 언제쯤 이렇게 좀 여행을 갈 예정이셨을까요? 원래는 한 8월 중순쯤에 가야 되는데 네. 그게 모르겠습니다. 이게 코로나 상태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저도 지금 음, 그 근무하고 있는 데서 코로나가 막 이렇게 퍼져 나가가지고 뭐 이제 곧 휴가철이기도 하니까 예. 또 걸리면 안 되겠다. 절대 걸리면 안 되겠다. 뭐 이런 마음으로. 네. 예. 하여튼 저도 9월에 여행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그것마저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걱정이긴 합니다. 지금 휴가를 그때 가려고 하는데.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길이 가르쳐 줄 거야 그런 있는데 어쨌든 저는 여행은 특히 어떤 목적이 필요 없는 거거든요. 목적 필요 없이 그 길 위에서 네. 수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각자의 다른 방식으로 그런 배움이 일어나는 건데 그래서 이 영화 이 모터사이클 다이어리도 마지막에 체게바라가 여행을 끝에서 배우는 게 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정말로 혁명의 불길에 뛰어드는데 하여튼 저도 뭐 짤막하게 뭐 그 오토바이 여행 이렇게 하면서 체게바라의 기분을 좀 느꼈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고작 1박 2일인데도 그랬는데 이 사람은 7개월을 여행했다면 대단한 어떤 자기만의 어떤 혁명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하기 전에 최근에 영화들 굉장히 많이 봤는데 일단은 네네네. 20회에서는 헤어질 결심 얘기 좀 하고요. 네. 뒤에 21회에서는 뭐 디어 헌터 최근에 봤던 영화들 좀 중심을 같이 하고 헤어질 결심 네. 우리 재석 씨는 2번이나 봤어요. 그죠? 저는 3번 봤습니다. 3번이 와 네. 어떤 것점에 이렇게 꽂혀서 사실 처음 봤을 때는 좀 이야기가 사실 그 크게 보면 두 가지 이야기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영화에 조금 스포일러를 하자면은 제가 관객으로서 체감했을 때는 이 두 번째 이야기가 뭔가 다시 속도가 붙고 흥미진진해질 때쯤 사실 좀 영화가 거의 마무리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당혹스러웠었거든요. 그래서 집에 와서 그냥 뭐 영화 끝나고 나서는 바로 이게 뭐지라는 좀 당혹감이 들었는데 집에 와서 좀 생각해 보니까 갑자기 좀 이런저런 생각들이랑 잔상들이 이렇게 느껴지면서 다른 분들과 한번 2번 이제 봤고 또 새로운 것들이 보이고 또 재밌어서 3번째까지 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저번에 이게 2주 전에 봤거든요. 네네. 근데 그 감독마다 스타일이 다 있거든요. 근데 그렇죠. 저는 이제 네. 이 감독을 어떤 스타일이라면 옛날에 많이 이제 교과서에 많이 나온 식이라는데 약간 예술을 위한 예술을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유미주의 스타일이라고 하죠. 네네. 어떤 미학적인 걸 굉장히 강조하는 스타일. 그래서 그런 스타일들은 사실은 정서적 접근은 좀 약간 정서적인 접근은 하긴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약간 내가 생각하는 머리로 하는 예술 같은 때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한테는 이게 정서적으로 접근하기는 물론 정서 접근이 안 된다고 해서 머리로 한다고 해서 그게 뭐 완성도가 떨어진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성도는 있는데 네네. 정서적인 접근으로 하기는 좀 어려운 게 그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어떤 평론가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 사람은. 그리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난 아가씨 보면서도 그런 걸 느꼈거든요. 네네. 지금은 이제 자주 사용하는 영화는 아니지만 데카당스라는 말이 있어요. 태폐주의 미학 이게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사람은 약간 그런 그게 한참 40년대 30년대 우리나라에서 한참 그런 식의 그런 뭐 그 태폐주의라기보다는 약간 좀 뭐랄까 좀 우물하고 그런 미학을 좀 강조하는 그런 걸 좀 데카당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약간
부르주아 자파의 느낌, 부르주아 아. 자파의 예술하는 느낌, 강남 자파가 예술하는 느낌, 그런 느낌 들 때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해질 것임도 되게 절실하게 절박한 그런 서로 간의 이야기가 전개되는 영화인데, 저는 이게 이입이 안 되더라고요. 물론 이제 영화라는 게 물론 이입돼서 해야 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어쨌든 거리두기 효과를 둬서 이입을 방지하는 영화들도 있으니까. 네네. 그런데 불구하고 저는 네. 이게 참 사실 뭐랄까 좀 이게- 이렇게 크게 이렇게 울림이 없어서 네. 그래서 그거 보면서 또 느꼈던 게 그 달콤살벌한 연인이라고 있어요. 네네네. 그 영화도 보면은 그 연인이 몇 번의 그런 어쩔 수 없는 살인을 하면서 이 사람이 나중에는 이제 그 해외로 가잖아요. 그때 이제 그 남자 주인공 박용우가 네. 한두 번이면 봐주려고 했는데 마지막 장면이 이거죠. 한두 번 봐준대. 네. 그러면서 끝나는 저기 하는 대사가 있어요. 네네네네. 몇 번을 더 한 거니까. 그쵸. 근데 이 영화도 그런 느낌? 어쨌든 그 박해일이 껴안으려는데 껴안을 수 있는 그런 위치를 벗어나서 어쩌면 마지막에는 좀 더 다른 방식으로 끝나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쵸. 이제 영화가 사실 영화만의 어떤 세상이 있는 거긴 하지만, 현실과 좀 유리되어 있는 모습도 느껴지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저는 영화에서 그 뒷장면 쪽에 밤에 이제 산을 또 이제 올라가게 되잖아요. 예. 그 장면이 좀 인상이 깊어서 다시 3회차까지 보게 된 것 같아요. 오, 그렇구나. 저는 마지막도 좀 약간 공감이 가진 않아요. 마지막에 땅을 파서 거기서 파도가 네. 올 때까지. 그런 게 이제 유미주의예요. 그러니까 미학을 위한 미학을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 김미덕 감독의 난 수치인불명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네. 거기도 보면 한겨울에 그러니까 오토바이를 타고 하다가 주인공이 그 오토바이 사고가 나면서 이제 붕 떠서 논바닥에 꽂혀요. 네. 근데 한겨울인데 꽂히면서 이렇게 끝나는 영화가 있어요. 하반신이 이렇게 그러니까 머리랑 몸은 논바닥 안에 들어가 있고 그러면서 끝나는 게 있어요. 너무 생뚱맞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영화들이 이제 바로 그런 어떤 내가 말하는 네, 무리한 이미지 그렇죠. 위한? 개연성이 너무 떨어지는 무리한인데 네네. 마지막에 뭐 절박하긴 하죠. 그 파도는 계속 밀려오고 그 여자친구 탕웨이는 어디 갔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스포일러네. 하지만 네. 그 절박하게 막 소리 이렇게 막 부르고 있는데 저게 뭐지 하는 좀 갑작스럽게 끝난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뭐 네. 결말이야 열린 결말 방식이 이 사람의 뭐 스타일이긴 한데 네네. 저건 약간 고급스러운 심파긴 한데 네. 저게 어떻게 납득해야 되나 아주 그래서 좀 그게 좀 마지막 장면도 좀 약간 저한테는 이게 그러니까 더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었나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그 외에 요새 계속 영화들이 많이 나와서 뭐 최근에 또 블록버스터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 한산, 네. 외계인. 지금 올해 그 한국 영화 텐트폴 영화들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일주일 그 간격으로 다 개봉이 되고 있는데 흥미로운 점은 지금 2편의 영화가 일단 개봉이 돼 있잖아요. 근데 외계인은 흥행에 실패했고 한산은 지금 약간 실패할 것 같은데 약간 느낌이고 그래서 평론가들은 한산이 명량보다 낫다는 얘기가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한산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나아졌다라는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솔직히는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 전에 나도 반 친구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네네. 캐릭터가 문제라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 한산에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민식이 워낙 강렬해. 나는 못 봤어요 명량을. 네네. 명량을 못 봐서 모르겠는데 1700만에 들지는 못했는데 명량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실제 실화의 얘기지만 뭔가 영화에서는 좀 억지로 막 이렇게 뭐 백병정이 들어간다거나 현실은 없는데 그리고 좀 가상의 인물을 투입시켜서 또 서사가 이어지는데 그냥 좀 영화의 그 기승전결을 위한 카타르시스 순간의 카타르시스를 위한 약간 돌려막기 느낌으로 역사를 좀 바꾸거나 아니면은 그것도 좀 이제 엄청 좋다라는 느낌 못 들었는데 한산도 대첩에는 되게 정말 집중을 하는 영화인데 그 말씀하신 대로 캐릭터의 경우가 이순신이라는 캐릭터가 그렇게 좀 인상적이지가 않은 것 그러니까 같아요. 박해일이 이순신이 나온 거잖아요.
저는 솔직히 박해량 배우에 대해서는 인상적인 게 좀 봉준호의 괴물이거나 아니면은 이번에 좀 헤어질 결심이나 그런 영화들이었는데 근데 네. 이순신 캐릭터는 안 어울리잖아요. 그죠? 일단 안 어울리기도 안올 것 같아요. 하고요. 저는 보진 않았지만 그리고 좀 그 캐릭터를 살리는 각본도 좀 별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한산 외계인도 보니까 반응이 별로 안 좋겠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못 보셨죠? 저는 원래 보려고 했는데 너무 반응이 좀 최동훈 감독 치고 너무 안 좋아서 맞아요. 좀 그래서 이게 네. 2부도 나온다는데 걱정입니다. 1부가 이렇게 1부에서 사실 죽을 치면 이거 2부까지 연결될지 모르겠어요. 네, 이게 사실 이게 돈을 벌려는 어떤 방식이라고 생각도 드는데 그러니까요. 신과 함께가 이렇게 1, 2부로 나뉘어서 크게 성공하다 보니까 좀 약간 그거에서 좀 본받은 것도 있는 것 같은데 1부가 이렇게 반응이 안 좋은데 2부는 어떻게 될까 하는 뭐 좀 걱정도 있네요. 그리고 뭐 비상선언도 뭐 네, 항공 블록버스터 영화인데 네, 이것도 반응이 그렇죠. 그냥 하고 또 하나가 있지 않았나요? 네, 우리나라 이정재가 이제 감독을 맡은 헌트가 있는데 저도 그거 네. 예고편 보는데 네. 글쎄 기대가 안 되는데요. 저는 저는 그냥 일단 그 이정재라는 배우가 감독을 했다는 점에서는 되게 집중이 되고 또 이 정말 블록버스터의 영화를 감독을 했는데 평이 그렇게 엄청 나쁜 건 아니고 그래도 괜찮다 수준 그런 정도여서 뭐 기대는 되는데 저도 예고편 보고 솔직히는 이미지가 그렇게 뭔가 인상적이지는 않다라는 느낌을 받긴 했었어요. 네, 아유 이제 오프닝으로 좀 요즘의 영화 근황들을 좀 같이 얘기 나눴습니다. 일단 모터사이클 다이어는 월터 살레스 감독이에요. 브라질의 감독인데 이 감독의 영화가 유명한 게 중앙역이라고 있어요. 중앙역 약간 리얼리즘 계열 스타일의 영화를 만들었었고요. 어쨌든 그 브라질의 그 하층민들의 얘기를 좀 다룬 영화. 저도 예전에 봐서 좀 기억은 안 나는데 그래도 나름 작품성 있다고 평가받은 영화고 이 감독이 체게바라의 이야기를 젊은 시절의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이렇게 이 체게바라가 그 여행을 떠날 때 천식이 심했었거든요. 천식이 심했었고 그래서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8개월의 긴 장정을 마쳐요. 그 과정을 영화로 담갔고요. 근데 이 남미 여행이 체게바라한테는 혁명의 윤곽을 밀어넣는 촉진제였거든요. 저도 아까 초반에 잠깐 얘기했지만 5년 전에 오토바이 여행 답사할 때 1박 2일 필리핀을 돌 때 체게바라가 떠올랐거든요. 체게바라 떠올랐고 그래서 좋은 여행은 통찰을 안겨주는 여행인 것 같아요. 뭔가, 네, 저도 동의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2014년 그 동료 교수와 함께 라오스 18일 자유여행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네네. 그때도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를 제가 한때 의심했었는데 그때 생각의 프레임을 바꿔준 여행이 이때입니다. 그래서 꽃보다 사람이 아름답다는 거를 좀 확인시켜준 여행이었거든요. 그래서 영화 모터사이클에 보면은 체게바라가 8개월 여행의 말미에 친구에게 고백을 해요. 길에서 지내는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어. 생각이 필요해. 사실 8개월 정도인데 그죠? 저는 고작 1박 2일에도 혹은 그러니까 그때 한 18일 여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도 막 생각이 바뀌는데 8개월 정도면 네, 그렇죠. 엄청난 어떤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날 걸 생각이 들었고요. 최근에 제가 그 자우림 35주년 콘서트 때문에 서울 갔었거든요. 네. 원래 그게 메인이었는데 네. 사실은 그거보다 저한테 더 강렬한 거는 라이프 사진전을 봤어요. 라이프 잡지. 잡지요? 그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에 나오는. 네, 그 잡지요. 네, 네. 그 잡지인데. 네. 거기서 이게 라이프 잡지가 그동안 찍었던 사진들을 이제 보여주는 영화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저를 아주 뭉클하게 했던 저기가 있는데, 그 체게바라가 딸에게 보내는 글이 있어요. 잠깐만요. 그거 보고서 제가 아주 하여튼 아주 뭉클하게 그냥 편지의 내용을 이렇게 사진으로 담은 건가요? 편지의 내용이 아니고 그 사진 위에 네. 그 위에다가 이렇게 문구를 쓴 거예요. 네. 네, 그때 뭐라고 썼냐면 잠깐만요. 나의 시대에는 인간의 적이 인간이었다. 하지만 지금 내게는 다른 시대를 살 권리가 있다. 그러니 시대에 걸맞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예, 체게바라가 딸에게 보낸 편지에 나온 건데
이때 제가 뭉클하게 한 건 나이 시대는 인간의 적이 인간이었다. 아, 이게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이렇게 밑에 내려가서는 네. 그냥 커피숍에서 빵을 먹는데도 막 눈물이 솟구쳐서 샌드위치를 먹는데 네.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체게바라가 얘기하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누구의 적은 누구의 적 그런 말이 하잖아요. 뭐 여성의 여성의 적, 노동자의 적은 노동자 뭐 이런 말이 하는데 우리 체게바라가 얘기하니까 그게 더 저한테 강렬하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같이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혁명의 용광로에 뛰어들어서 마지막에는 정말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결국 암살당해서 죽긴 하지만 이 사람의 삶이 그전에는 왜 저렇게 무모한 불나방처럼 뛰어들었을까 생각이 들 때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최근에는 좀 네. 정리가 되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따가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 이게 마지막에도 이렇게 제가 써놨게 써놨네요. 라이프 사진전 이야기를. 네. 그럼 레미제라블의 민중의 노래가 들리는가 들으면서 또 진행을 하겠습니다. Do you hear the people sing, singing the song of angry men? It is the music of a people who will not be slaves again. When the beating of your heart echoes the beating of the drums, there is a life about to start when tomorrow comes. Will you join in our crusade? Who will be strong and stand with me? Beyond the barricade, is there a world you long to see? Then join in the fight that will give you the right to be free. Do you hear the people sing, singing the song of angry men? It is the music of the people who will not be slaves again. When the beating of your heart echoes the beating of the drums, there is a life about to start when tomorrow comes. Will you give all you can give so that our banner may advance? Some will fall and some will live. Will you stand up and take your chance? The blood of the martyrs will water the meadows of grass. Will you hear the people sing, singing the song of angry men? This is the music of a people who will not be slaves again. When the beating of your heart echoes the beating of the drums, there is a life about to start when tomorrow comes. 네, 레미제라블 민중의 노래가 들리는가 그죠? 저는 이 노래가 2012년에 그 대선 끝나고 나서 아, 네. 문재인 대통령과 그 박근혜 대통령 할 때 그 암울한 시기에 들려서 조금 위로를 받았던 영화이기도 합니다. 네, 이 영화가 딱 그 시점에 개봉했던 걸로 기억이 나고요. 맞아요. 그때 개봉했어요. 저는 극장에서는 보지 못했지만 학교 음악 시간 때, 중학교 음악 시간 때 봤었는데 사실 이 영화는 좀 독특하잖아요. 레미제라블은 그렇죠. 그 대사를 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영화라서 그때는 되게 좀 충격적으로 신선하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저도 극장에 봐서 정말 뮤지컬 한 편. 저는 뮤지컬은 잘 안 맞거든요. 보면은 재미가 없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의외로 재밌게 봤던 라라랜드 뮤지컬 중에 괜찮게 봤던 영화인데 네네. 실제로 뮤지컬 연극극 보면 저는 이렇게 공감이 잘 안 가서 힘들 때가 많았어요. 뮤지컬이란 장르도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그 유미주의나 이런 것과 좀 그렇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칠레 전투라는 영화 네. 보셨죠? 네. 3부작입니다. 3부작. 네, 3부작이고 이제 각 붓마다 한 1시간 반 정도 되는 그죠. 길이었는데요. 어떠셨습니까? 네. 아, 사실 이게 70년대에 만들어진 다큐멘터리잖아요. 예. 근데 일단 영화를 보면서 되게 좀 흥미진진하게 전개가 됐던 것 같아요. 뭔가 영화 저 이제 곧 얘기할 거지만 영화 1부의 첫 장면부터가 좀 강렬하죠. 강렬하게 다가왔고 그렇죠. 그리고 그 이후에 전개되는 이야기 그 구성이 좀 흥미로웠고 3부에 가서는
어떻게 보면 2부에 이르러서는 어떻게 보면 그 역사의 이야기가 조금 어느 정도 좀 닫힌 느낌인데 3부에서는 그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그때 그 사람들 민중은 어떤 힘을 가지고 어떻게 좀 힘을 이렇게 발휘했는가라는 그런 점들이 정말 인상 깊게 다가온. 그리고 3부의 마지막 대사가 있잖아요. 그게 아직도 좀 뭐라고? 머릿속에 기억나세요?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지만 이따가 찾아서 한번 네. 찾으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따가 한번 해주세요. 네, 이따 한번. 저도 이거 본 지가 저도 한 십몇 년 돼요. 한 20년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저한테 되게 강렬했던 영화긴 한데, 이거 얘기를 이제 제가 해줄 건데요. 칠레의 전투 첫 장면은 그 모데나 대통령궁이 그 쿠데타 세력의 그때 독재자 피노체티의 전투기에 폭격당하는 장면이에요. 그렇죠. 아인데 대통령이라고 해서 처음으로 사회주의 대통령이 칠레에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러고 나서 이 보수 우파들의 반동이 굉장히 강렬했던 거죠. 그래서 마치 헛된 수작하지 말라는 경고처럼 보수 우파가 굉장히 매섭게 공격을 하고요. 그래서 평화적인 정권을 잡았던 이 사회주의 대통령 아인데는 희망이 무너뜨리죠. 예. 그리고 아인데 대통령이 재임 기간 동안 평화를 찾기 힘들었어요. 어쨌든 우리나라도 그랬었죠.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겹치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문민 정부니 이렇게 들었을 때 굉장히 좀 어려웠었는데, 그래서 이 보수파의 반혁명 공세, 그래서 이 공세와 또 춘추 전국시대처럼 막 질비한 정당의 권력 투쟁 속에서 아인데 대통령이 힘겹게 그런 사회주의 계획을 단행하거든요. 근데 미국의 힘을 얻은 군인들 그런 보수파가 거센 반동을 맞게 되죠. 그래서 그러면서 몰락하면서 오랫동안 그 피노체티의 독재 정권 하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네. 그게 30대 초반에 시네마테크 사무실에서 그 저화질했던 복사판 비디오로 봤거든요. 네. 근데 그 대통령의 몰락은 사회주의 대통령의 몰락은 되게 저한테는 고화질의 기억으로 남아있는 그런 다큐기도 합니다. 사실 좀 칠레라는 나라에 대해서 이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좀 이때 이런 역사를 갖고 있었구나라는 게 확 와닿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1부 마지막 장면, 사실 3부작 통틀어서 가장 기억나는 건 1부 마지막 장면인 것 같아요. 어떤 장면이? 이제 그 어느 정도 좀 이제 격렬한 그런 사회적인 움직임이 시작되고 나서 군인이 이제 카메라맨을 이제 총으로 쏘는, 그래서 그 군인이 카메라를 겨누는 장면. 그리고 조심하라고 이제 그 같은 제작진이 얘기를 하지만 총에 맞으면서 카메라가 흔들리고 그렇게 일부가 끝나버리는. 그렇구나. 그 장면은 어떤, 사실 이건 연출해낼 수 없는 그런 장면이잖아요. 그런 데서 느껴진 어떤 좀 소름이 돋는 느낌? 그것들이 좀 많이 느껴졌던 것 다시 같습니다. 한번 저도 다시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살벌한 시기에 찍은 영화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뭐 완성도도 있긴 있지만 네네. 그런 뒷배경이 있어서 훨씬 더 사람들에게 전달력이 되게 대단한 다큐이기도 합니다. 자, 노래 한 곡 레미제라블 원데이 모어 한 곡 더 들으겠습니다. 레미제라블 원데이 모어. One day more, another day, another destiny. This never-ending road to Calvary. These men who seem to know my crime will surely come a second time. One day more. I did not live until today. How can I live when we are parted? One day more. Tomorrow you'll be worlds away. And yet with you my world has started. One more day all on my own. Will we ever meet again? One more day with him not caring. I was born to be with you. What a life I might have known. And I swear I will be true. But he never saw me there. One more day before the storm, I follow where
of freedom. Shall I join my brothers there? When our ranks begin to fall, Do I stay? Do I dare? will you take your place with me? One day more. One day more to revolution. We will nip it in the bud. We'll be ready for these schoolboys. They will wet themselves with blood. Watch them run amok. Catch 'em as they fall. Never know your luck when there's a free for all. Here's a little dip. Very little touch. Most of them are gone, and so they won't miss much. My place is here. I fight with you. One day more. We will join these people's heroes. We will follow where they go. We will learn their little secrets. We will know the things they know. Watch 'em run amok. Catch 'em as they fall. Never know your luck when there's a free for all. We'll be ready for this Tomorrow will be schoolboy. far away. Tomorrow is the judgment day. 네, 레미제라블의 사운드트랙 원데이 모어를 들어보셨습니다. 이제 레미제라블의 두 곡을 이제 선곡을 해주셨는데 마침 저의 개인적인 사연을 조금 얘기를 해보자면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촛불 시위가 한창이었거든요. 네. 이제 한 친구가 우리 그 겨울에 축제하는데 학교에서 뭐 뮤지컬을 해보지 않겠냐 해가지고 딱 이 두 곡을 이제 한 학생 한 15명 정도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공연을 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때 제가 거기서 장발장을 맡았던 그런 기억이 나는 노래 선곡이었습니다. 그렇구나. 저도 이 제목을 혁명은 달팽이처럼 했잖아요. 네네. 그 이유가 사실은 이 칠레 전투 때문에 그래요. 칠레 전투에 나중에 사회주의 정권의 몰락을 하게 되잖아요. 네네. 어쨌든 혁명이 참 멋있어요. 멋있는데 이게 그런 토양이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해버리면은 엄청난 반동을 맞이하게 되는 게 바로 이 칠레 전투의 예를 들어보면 나오는 것 같아요. 특히 남미 같은 경우는 미국의 영향이 굉장히 세거든요. 가까우니까 더 우리나라보다 네네. 더 가까우니까 우리나라도 사실은 한때는 미국의 영향력 때문에 어쨌든 뭐 쿠데타 세력도 그냥 어떤 지지를 받아서 18년간 정권을 잡기도 했잖아요. 네네. 근데 남미는 더 심하거든요. 보수들의 그 보수 구구 세력의 그 반동이 엄청 심한데 그래서 저는 이 영화로 인해서 혁명은 어떻게 할 것인가 가령 그런 보수와 혹은 수구 세력과의 싸움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제가 뭐 앞에 나서 싸우는 사람은 아니지만 저는 교육을 통해서 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고요. 그래서 혁명은 사실 투지처럼 버퍼링이 심합니다. 버퍼링이 심할 수밖에 없고요. 이게 토양이 안 된 상태에서라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2002년에 진보 정권이 나름 진보 정권에서 들어섰지만 네. 도전을 했지만 나름 실패로 많이 얘기도 하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수구 세력의 반동이 강한 토양이었잖아요. 그 반동의 파도도 엄청 거칠었고 그리고 이 정권을 잡은 세력들이 메인 주류 세력이 아니거든요. 비주류였거든요. 비주류니까 감히 어떻게 맞설 수가 없죠. 그런 거대 권력의 카르텔에 네네. 지금 상황도 약간 그런 비슷한 느낌이 드는데 사실 사회주의라는 어떤 말에 대해서는 뭐 이제 저희 뭐 지인들이나 아니면은 그냥 아예 모르는 사람들이더라도 좀 그 말만 들으면 좀 머릿속에서 이렇게 계산이 좀 끝나버리는 경우도 있는 것 같긴 한데 사실 그 단어를 실천하는 어떤 일환으로서 어떤 정책
이라고 하면은 그런 정책들 중에서는 또 내가 또 이제 좀 우호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또 있고 그렇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또 제목대로 혁명은 달팽이처럼 이라는 좀 말이 잘 어울리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이후 저희도 정권이 교체되면서 무한 경쟁, 헬조선이 난무했잖아요. 사실은 어쨌든 그 권력을 잡은 그 보수파들이 사실은 이런 시민들이나 서민들을 생각하는 세력들이 아니거든요. 그런 자기들의 기득권 세력이니까 사실은. 그래서 뭐 오렌지 하면서 또 영어 강화 교육하거나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많이 흘러갔죠. 그래서 그 당시 초식동물들이 좀 버티기 어려웠던 시대. 그래서 어쨌든 체게바라도 카스트로와 같이 쿠바 혁명을 했죠. 쿠바 혁명을 했지만 사실은 결과물은 착잡한 결과물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지금도. 네. 그렇다고 이게 성공인지 아닌지 사실은 그냥 권력의 연장인지 또 다른 새로운 권력의 탄생인지 좀 착잡한 결과물을 남긴 난 혁명을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왜 이런 결과물이 나올까 생각하면 사실은 우리의 교육의 시스템이 문제죠. 교육에서의 그 교육의 컨텐츠가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 당파성을 가르치지 않거든요. 최근에 뭐 어떤 그 유력 정치 인사가 서민들 한 70%가 하여튼 그 보수파를 찍었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바로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 시민들에게 그 교육에서 자기가 주체가 될 수 있는 교육을 가르치지 않거든요. 식민지 네. 교육을 가르치니까 자기가 정말로 정치와 선거를 할 때 자기 편이 누군지 피아를 구별 못하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피아를 구별하지 못하는 달도의 서민들은 선거철마다 옛날에 정주영이나 정몽준을 찍었죠. 하지만 그들을 탓할 수가 없는 게 어떤 우리가 주체로 내면화될 수 있는 교육을 시키지 않고 타자시켜버리는 그런 노예 식민지 교육이 한몫한 거죠. 그래서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육으로도 관심을 가졌던 게 어떤 우리 깨어있는 시민의 주체가 되지 않는 교육이 되지 않으면은 성큼성큼 질러가는 혁명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전 칠레전투에서 아엔데 대통령의 희망은 되게 아름다웠지만 시민들이 깨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하는 혁명은 깃발만 나불길 뿐이라는 그런 교훈을 네. 좀 보여주는 영화였어요. 그래서 이제 칠레 전투 1부에서는 아엔데 정권과 그리고 제목이 민중의 힘이었나요? 뭐 이렇게 죠. 네. 제목 1부는 이제 부르주아지의 분기. 부르주아지 분기. 네, 반동 세력들 그죠? 네, 이제 보수 우파 쪽에서 어떻게 보면 또 미국의 등을 업은 네, 그런 쪽에서 어떻게든 좀 이제 몰락시키려고 하는데 그 대통령 탄핵으로는 될 수 없으니까 의석수가 안 되니까 그래서 계속 좀 흔드는 그런 방향들 그래서 이제 좀 분열과 어떻게 보면은 또 사회적인 격렬한 움직임이 그 시작되는 순간 또 카메라맨이 그 총을 맞으면서 어떻게 보면 영화는 끝났고요. 2부에서는 그 어떤 쿠데타가 이제 좀 실현이 되어 가는 어떤 제목 쿠데타였나요? 제목이 무슨? 네, 쿠데타였죠. 하고, 그래서 쿠데타가 이제 좀 실현되는 그런 네, 결국 이제 실현되고만 그런 과정들을 맞아. 3부가 민중의 힘이구나. 그죠? 네, 1부가 다루고 부르주아의 봉기 있습니다. 네. 쿠데타 민중의 힘. 네. 그래서 영화 노래 영화 미션이죠. 미션도 그 영화 내용을 아시겠지만 그게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서로 땅 따먹게 하면서 그 평화롭게 살던 그 이구아수 폭풍에 의해 가라니족들의 마을이 몰락하는 그 폐허가 되는 과정을 다룬 영화잖아요. 그래 거기서 주인공 2명이 이제 격돌을 하죠. 가브리엘 신부는 평화로 맞서자. 그다음 멘도사 그 로버트 드니로죠. 멘도사는 안 된다. 평화로 맞서면 수 없다 해서 폭력으로 같이 폭력대 대결하면서 질문을 던져주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영화 On Us as It is in Heaven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션 On Earth as It Is in Heaven 들어보셨습니다. 제가 아까 교육에 대해서 얘기했고 교육이 전제되지 않은 어떤 혁명은 시민들이 깨어있지 않은 혁명은 사실은 굉장히 어렵고 그냥 정체될 수밖에 없다는 걸 제가 얘기를 해주는데 필리핀이 그런 것 같아요. 필리핀. 물론 필리핀이 최근에 대통령이 그 마르코스 필리핀도 그런 네. 피플 파워를 네네. 보여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이멜다 여사의 뭐 구두가 몇 켤레니 하면서 굉장히 좀 추악한 그런 권력의 실체를 보여줬는데 그러다가 이번에 그 아들이 다시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 필리핀도 어쨌든 주체가 되지 않은 그런 민주주의 교육이 전되지 않으면은 계속 그게 반복되는 것 같고요. 뭐 우리나라도 약간 그런 경험이 있었죠, 그죠? 근데 우리는 사실은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그런 신화로 남아 있어요, 조금은. 이게 갑작스럽게 뭐 암살당하고 해서 그것 때문에 사실은 보수에서도 박정희를 뭐 칭송하거나 뭐 하긴 하는데, 근데 필리핀의 마르코스랑은 좀 다른 경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예를 드는데, 칠레 전투 이 다큐는 이 아인데 정권의 운명처럼 쉽지 않은 제작 과정을 거칩니다. 파트르시오 구즈만 감독 그리고 젊은 영화의 5사람은 조명 장비조차 없이 달랑 카메라만 들고서 사람 수로 파고 들어가요. 3년간의 역사를 기록으로 남깁니다. 네, 그래서 영화를 보면은 그냥 지나가는 차를 타고 지나가거나 아니면은 그냥 지나가는 어떤 사람들에게 이제 마이크를 주고 인터뷰하는 장면들이 되게 많이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수도 산티아고에부터 강산과 시골의 농장에까지 칠레 전역을 살타치 흩어다니거든요. 그래서 칠레의 기록 역사에 남기는데 도중에 갑작스런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기록된 필름을 네네. 6개월에 걸쳐 쿠바로 밀반출하고요. 그래서 이어 망명까지 한 끝에 1979년에야 편집을 마쳐서 영화를 완성하게 돼요. 그 정도로 좀 어렵게 만든 영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1부는 부르지아지의 봉기, 2부 쿠데타, 3부 민중의 힘으로 영화를 완성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어쨌든 혁명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체게바라를 체게바라를 떠올릴 수밖에 없고요. 네네. 그러면서 불구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쿠바에서 나와 체게바라가 쿠바에서 나오잖아요. 네네네. 카스트로가 정권을 잡고 있으니까 콩고와 볼리비아의 밀림을 선택했거든요. 약간 무리수처럼 보였거든요. 그리고 죽음을 강요한 어떤 자살 특공대나 다름없다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볼리비아에서 사살되기 직전까지 체게바라의 무모한 도전의 실마리를 제가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쿠바 리브레를 봤거든요. 아, 네네. 다큐멘터리인가요? 네, 그게 꽤 깁니다. 한 20부작 됐는데 네. 그게 쿠바 정권의 현재까지 얘기를 다루는데 거기서 좀 짐작을 좀 가더라고요. 왜냐면 쿠바에 남아있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이 카스트로 형제잖아요. 네네. 카스트로의 형제들의 좀 경계 혹은 그런 거리두기 그게 때문에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는 어쩌면 체게바라도 다른 콩고까지 아프리카까지 갔다가 떠들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 그것도 작용을 했고 그다음에 체게바라 어쨌든 마지막에 볼리비아에서 밀림에서 암살 당하잖아요. 네. 거기서 그 죽음은 어쩌면 불나방 같은 죽음이었지만 어쩌면 혁명을 가장한 어떤 위선적인 권력들에 대한 그런 욕망에 대한 나름대로의 비판 그리고 수구 세력과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약육강식의 세계 질서 그거에 어쩌면 불가능한 꿈을 잊지 말라는 상징적인 행위가 아니었을까 그리고 경고장이라는 생각까지 들었고요. 그런 행위가 아니었을까. 너무나 정말 불가항력의 그런 단단한 그런 기득권의 질서에 어쩌면 무모하지만 좀 불꽃처럼 그런 남긴 게 아닐까. 우리가 70년의 전태일이 어쨌든 죽음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방식은 저는 동의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네네. 불구하고 그거를 날린 게 아닌가 해서 아까 라이프 사진전 얘기 나왔잖아요. 그때 내가 울컥했던 것도 바로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사람 어쨌든
그 죽음이란 거를 뭐 선택하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그런 혁명의 그 중심에서 그런 선택을 했던 거 그게 막 떠오르는 거예요. 겹치는 거예요. 인간의 적은 나의 시대는 인간의 적이 인간이었다. 네. 사실 아직까지도 그렇잖아요. 아직까지도 우크라이나 보면은 서로 아직까지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아직까지 끝나지 않고 있고 미얀마도 그렇고 그래 그거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되게 했던 네. 다큐이면서 영화였기도 했습니다. 사실 뭐 어떤 혁명이라는 말이 그냥 갑자기 이렇게 뭔가 전복하는 듯한 어떤 의미로도 생각이 되지만 이 칠레 전투 이 3편이 또 민중의 힘 부분이 기억에 남는 게 일단 결국 이 쿠데타는 일어났고 정권은 군부 정권으로 이제 교체가 됐는데 그 어떤 일련의 상황 속에서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이 노동자들이 어떻게 보면은 어떤 사장의 역할을 한 거죠. 그 어떤 자치와 배급을 맞아요. 농민과 또 노동자가 연합하는 그런 일련의 흐름들이 보였잖아요. 그래서 사실 뭐 크게 보면 정권은 교체가 됐고 군사 독재는 이제 시작이 됐지만 그런 경험과 또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또 달팽이처럼 나아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 그리고 거기서는 그렇게 끝나는군요. 네, 그래서 마지막 그 대사를 제가 정확히 찾지는 못했습니다만 이 영화의 질문자 인터뷰어랑 인터뷰를 했던 어떤 그냥 일반 민중분이랑 이제 좀 격려의 대사로서 동지어 이제 힘을 냅시다 이런 의미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근데 그 장면보다는 오히려 네. 일부에서 부르주아이 봉기 그 장면들이 있어요. 네네. 어쨌든 노동자들이 그런 회사의 지배적인 주주가 되고 해서 네네. 그걸 운영하고 하는데 근데 그런 아주 혁명적인 전복이 과연 이게 납득이 될 수 있을까? 어쨌든 그 칠레 피노체테가 들어오면서 엄청난 그 많은 사람이 죽어 나갔거든요. 네. 한 10년 정도인가를 그걸 아예 굉장히 어둠의 역사로 빠져들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과연 이런 형식으로 해서 과연 괜찮을까? 그러니까 이게 맞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던 다큐이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저는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마지막으로 그린데이의 아메리칸 이디어트를 들으면서 마칠 거고요. 다음번에는 영화 폭력의 역사, 데이비 크로넨버그의 폭력의 역사와 클린트 이스트우드 감독의 미스틱 리버를 중심으로 해서 미국의 그런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린데이의 아메리칸 이디엇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